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작업에 몰입하는 소병진 씨. 이제 먹통인데 그는 도구 하나에도 전통 방식을 고집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만든 도구이자 50년 가까운 그만의 노고가 담겨 있어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줄을 당겼다 놓으면 나무 위에 선이 생깁니다. 반듯하게 나무 위에 새겨진 먹줄이 가구를 향한 올곧은 그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먹선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나무를 켭니다. 기계를 사용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그는 편함보다는 번거로움을 자초합니다. 오로지 나무를 지지해줄 전통 도구 궤틀을 이용할 뿐입니다. 실소유자들이 재료를 구해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나무, 느티나무, 먹갓나무를 한 10몇 시간 말렸다가 유명한 목수 장인을 불려 들여서 자기 집에 헛간에서 자기 머슴을 붙여줘가지고 같이 작업해서 이제 농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자주장이 맞으면 가장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 집에 가서 헛간에서 아니면 마당에서 천막 치고 이렇게 일을 했던 그 시절이 썼던 이게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딱 묶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하면 큰 나무가 들어갈 때는 아래로 걸고 작은 나무는 위로 걸고 나무를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뒤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끊어가면서 캐가면서 이렇게 해서 턱을 넣으면 발을 딱 밟고 이게 흔들리니까 그의 작업실 한켠에는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작업 도구들이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 임시방편으로 만든 도구들부터 100년도 훨씬 넘은 도구들까지 모두 그의 손에서 한시도 떨어진 적 없는 오랜 벗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아마 600점에서 700점 사이는 좋게 나올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이거는 뭔가요? 그 전통 돌대 송곳이라고 하더니 돌대 대가 있다. 이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제 한눈에 봐도 생소하기만 한 송곳인데요. 그에겐 제대로 된 도구가 없던 시절 손힘만으로 어려운 작업을 도와준 특별한 도구입니다. 반대로 이제 활비비라고 활비비 반대로 이제 이것도 전통 송곳인데요. 그가 보유한 도구들은 비슷하긴 하지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만큼 작업은 더욱 치밀한데요. 이 조선시대 공구와 지금 현대 공구는 많이 다르다.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조선시대 것은 대패도 이 대패도 쓰면 이걸 대고 밀어서 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것이고 우리 조선 대패는 미는 것이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개량했던 공구들. 한민족이 그렇게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작업도 앉아서 했던 거예요. 땅바닥에 앉아서. 일본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작업대를 입식으로 서서 작업대를 만들어서 활동력을 더 줘서요. 더 힘이 들어가고 더 빨리 하고. 이게 빨리빨리라는 것은 일본 시대 때부터 나왔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 조선인들은 항상 여유 있고 풍요롭고 즐기면서 이렇게 맞아야만 노랫가락 속에서 이렇게 흥에 맞춰가지고 항상 앉아서 밀었던 거예요. 모든 작업이. 근데 지금 일본 사람이 와서 당겼으니까 서서 일하게 되고. 그날 오후 소병진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찾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전주 한옥마을인데요. 한옥마을 안에 마련된 전시관에서 그는 그의 작품들을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전통 가구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전시관을 찾을 때마다 그가 잊지 않는 일,
바로 전주장을 알리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때 나왔던 것이다. 예. 내가 이걸 내가 복원한 겁니다. 아, 뭐 이름을 선생님이 지금 복원해서? 서명진 선생님이세요? 예. 아이고, 세상에 명의를 만났구나. 장인을. 켜켜이 숨겨진 전주장의 진 면목에 이끌려 관람객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거 이제 버선콜 했 전주가 고도라는 것, 천년 전주라는 것만 이렇게 타이틀만 알았지 그 세부적인 것은 잘 몰랐었어요. 상상만 했었는데 와서 보고 직접 여태까지 이렇게 만져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여도 주시니까 너무 좋고 장인 되시는 분을 직접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약 200년 전에 자신의 이름 앞에 명인이라는 수식어가 붙기까지 처음 대패를 손에 쥔 이후 단 한 번도 도구를 멀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소목장으로서의 삶은 어쩜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이제 중학을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니까 이제 가정 형편상 상관밖에 도저히 나한테는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사치다. 내 빨리 돈을 벌어서 밑에 동생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마침 여기 시골에 동네 마을에 목수들이 많이 기거했고 살았고 목수의 고장이라서 자연스레 이제 우리 집안 팔촌 형 소개를 받고 그때는 일명 농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농방에 취직이 돼서 이제 허드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청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은 다행히 순조로웠습니다. 71년도에 전라북도 기능경기대에 처음에 생겼는데 거기서 이제 메달을 따고 나서부터 아 이건 내 천직이다 라고 그때부터 이제 가고 심취했고 남보다 더 열심히 했고 남보다 잠을 더 안 잤고 그래서 정말 하루 몇 시간 잠자는 거 빼놓고는 계속 이 가구를 어떻게 하면 빨리 기술 배울 수 있나 그때부터는 연구를 했지. 개인적 연구도 하고 도안도 그려보고. 비록 은메달에 그쳤지만 그날의 영광은 훗날 갖은 시련에도 50여 년 외길 인생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1년의 과정이 보통 10년 가는데 나는 2년 6개월 만에 내 기술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신동서를 들은 거고 전라북도 중앙가오점이라면 그러니까 거기 기술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또 최연소 그 기술자 나이 잘 어린 기술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제자를 기르고 있고 그때부터 해서 거기서 이제 정말 전라북도에 그때부터 소문이 났죠. 내 이름이 일을 잘한다. 하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스승의 도움으로 그의 오랜 꿈이었던 서울로 배움의 공간을 넓히게 됐습니다. 자네 돈을 벌란가 기술 더 배울란가 그래서 천만이가 기술 더 배우고 싶은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돌가오로 보내줌세.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귀가 반짝 뜨이는 거예요. 왜냐면 돌가오라면 우리 그냥 꿈이야. 거기 한번 가봤으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왜냐면 소문이 다 났으니까. 대한민국의 돌가오라면 이건 아시아에서 최고 좋은 공방이고 최고 공방이다. 쌈짓기는 유명하잖아. 그런데 꿈만 같던 서울 유학 생활 중 우연히 들른 인사동에서 그는 인생을 바꿀 가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그에게 인사동은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꿈의 공간입니다. 진짜 현판 누워있던 자리 진짜 있었는데 그날의 벅찬 감동을 잊을 수 없는 소병진 씨. 오랜